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몰래 만나던 유부남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일본 여성 키타무라 유키에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14일 일본 도쿄도 히노시에 거주하는 31세의 하라다 유키히로가 자신의 부인인 하라다 쿄코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근을 하기 위해 가까운 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부부의 집에는 2명의 자녀가 자고 있었고 부인은 남편을 역으로 픽업만 해주고 바로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부부가 집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하라다 부부의 아파트에서 큰 폭발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부부의 집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먼저 부부의 집 전체를 전소시켰고 얼마나 불길이 셌는지 주변의 가옥도 불타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집에서 자고 있던 하라다 부부의 2 자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즉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이 사건을 방화사건으로 보고 용의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곧 경찰은 강력한 용의자로 키타무라 유키에라는 여성을 지목합니다. 당시 27세인 유키에는 피해자 하라다 유키히로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원이었는데 놀랍게도 2 남녀는 불륜을 하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전 2 남녀의 불륜관계가 유키히로의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2 남녀의 관계는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키타무라 유키에를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녀를 체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난 1994년 2월 6일 오후 갑자기 키타무라 유키에가 부친과 함께 경찰에 출두하여 2달 전 방화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자백합니다. 조사 결과 경찰에 자수하기 전 그녀는 범행 도중 다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경찰은 유키에 몰래 병원 진료 기록을 열람하여 그녀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그녀는 점점 수사가 좁혀오는 것을 알게 되어 초조해졌고 결국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자수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범행을 저지른 날부터 경찰에 출두한 날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에 출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유키에는 불륜남이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헤어지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납니다. 1966년 8월 7일 사건의 주인공 키타무라 유키에는 도쿄 번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은 아이였던 그녀는 항상 학교 성적이 뛰어났고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아 귀엽고 머리가 좋은 아이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시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는 도쿄 도립대 이학부 수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남초과인 수학과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수많은 남학생들이 그녀에게 교제를 요구했지만 유키에는 그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공부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9년 4월 대학을 졸업하고 그녀는 일본 전기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유키에는 몇 개월간 연수를 마친 뒤 소프트웨어 사업부 네트워크 개발 부서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부서에서 유키에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하라다 유키히로라는 상사를 만나게 되었고 상사와 부하 관계였던 2 남녀는 결국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2 남녀의 만남이 후에 일어나는 방화 사건의 계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키의 상사 유키히로는 잘생기고 매너가 좋은 훈남이었고 당시 일본 전기 여직원에게 매우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유키에는 상사 유키히로를 매우 존경하고 동경하였습니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상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고 이렇게 2 남녀는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남자와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었던 유키의 첫남자 유키히로는 불행하게도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키에는 개의치 않았고 그와 데이트를 위해 불륜남의 집이 있는 히노시로 이사를 와 자취를 시작합니다. 1991년 8월 6일 그녀는 처음 유키히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유키히로는 그녀의 아파트에 빈번하게 찾아왔고 2의 사이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유키히로는 부인과 헤어지고 싶다고 매번 그녀에게 이야기했고 이 말 때문에 유키에는 그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2년 4월 키타무라 유키에는 자신이 유키히로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바로 유키히로에게 이야기하였지만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니 아기를 낳지 않았으면 한다고 그녀에게 이야기했고 어쩔 수 없이 유키에는 그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당시 하라다 유키히로의 아내는 만삭으로 출산이 임박해 있었는데 유키에는 우연히 회사에 찾아온 유키히로의 아내를 보고 강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도 두 남녀의 관계는 깨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93년에 유키에는 유키히로의 부인이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점점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유키에가 유키히로와 헤어지지 않은 이유는 유키히로의 잔인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곧 아내와 이혼하고 유키에와 결혼하겠다고 수시로 그녀에게 속삭였고 연애에 능숙하지 않았던 유키에는 이 말만 믿고 하라다 부부가 이혼만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993년 5월 드디어 유키히로의 아내 하라다 쿄코가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두 남녀의 불륜 사실은 매우 우연한 기회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키히로의 아내 쿄코가 전화를 걸려고 소화기를 들었는데 실수로 재다이얼 버튼을 눌렀더니 하필 유키에게 걸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유키히로의 아내는 퇴근한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자백받고 바로 유키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지라고 통보합니다. 유키에는 유키히로의 아내 큐코에게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하였으나 그 다음 날부터 큐코는 매일매일 유키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과 패배감 때문에 유키의 정신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부인 큐코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내고 이혼할지 유키에와 정리하고 다시 가정을 지킬지 선택하라는 질문에 유키히로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말했고 큐코는 이 사실을 유키에에게 전달하면서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하였습니다. 유키에는 패배감과 충격에 휩싸여 폭주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사건 당일인 1993년 12월 14일 아침 키타무라 유키에는 하라다 부부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부부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 5개가 들려있었고 지문이 묻지 않도록 손수건을 사용하여 병을 옮겼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유키히로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를 발견하여 그곳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불이 붙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 불을 붙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습니다. 이때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깜짝 놀라 손수건을 바닥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휘발유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났고 폭발에 의해 유키에는 현관밖까지 날아가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립니다. 곧 의식이 돌아온 그녀는 서둘러 현장에서 도주했고 이렇게 끔찍한 방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2달 후인 1994년 2월 6일 오후에 유키에는 스스로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하였습니다. 1995년 11월 부인 하라다 큐코는 유키에에게 1억 1,300만 엔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유키의 부모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 9세대에 200만 엔을 보상하였고 하라다 부부에게 1,500만 엔을 배상합니다. 2001년 7월 17일 키타무라 유키에에게 법원은 무기징역 판결을 내립니다. 유키에는 감옥에서 매일매일 죽은 아이들을 위해 공양을 하고 있으며 감옥에서 얻은 작업 포상금을 모아 1년에 한 번씩 피해자 부부에게 송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불륜남 하라다 유키히로는 일본 정기에서 퇴직당합니다. 표면적으론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론 해고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의 불륜 때문에 두 아이를 잃은 하라다 쿄코가 절대로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으나 놀랍게도 이후 하라다 부부는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게 됩니다. 이후 2007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8일째 매미라는 소설이 출판됩니다. 원작의 인기에 힘입어 8일째 매미는 2010년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2011년엔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당시 사건을 잘 묘사한 영화 8일째 매미는 리얼리티 넘치는 내용으로 일본에서 데이트를 쳤습니다. 결국 8일째 매미는 2012년 일본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었는데 주연 배우 이노우에 마오가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려 10관왕을 차지합니다. 그녀가 아무리 반성하고 있더라도 유키에가 저지른 잘못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녀를 속인 하라다 유키히로의 잔인한 거짓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